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나를 성장시키는 공부법이라는 주제를 발표하게 된 경영학부 이규정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 내용은 교수학습센터에서 주최한 학습전략 공모전에 제출한 저의 글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따라서 혹시 제 발표 이후에 조금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그 글을 참조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 들어가기에 앞서 제가 나를 성장시키는 공부법이라는 주제를 선정하여 발표하게 된 이유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저 또한 신입생이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갓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들어왔을 때 기존의 고등학교의 공부 환경과는 상이하게 다른 대학교 공부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그 공부들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누군가 해주었더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저의 발표를 통해 여러분들의 대학교 공부에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번 발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 가지인데요. 첫째, 동기와 목표의 중요성. 이 동기와 목표는 뭐 너무나 당연하고 그래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 기존의 고등학교의 공부 환경과는 상이하게 달라진 대학교 환경에서 그런 과거에 가졌던 동기와 목표만으로는 그렇게 달라진 대학교 공부를 해 나감에 있어서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학교 공부의 특징에 관해서는 고등학교 공부와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율의 필요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동기와 목표의 중요성.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가 당신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리고 그 어떻게 하는가는 당신의 의식 상태에 의해 결정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동기부여의 힘에 관해 역설하는 문장인데요.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키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무엇을 하는가. 둘째, 어떻게 하는가. 셋째, 의식 상태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는가는 보통 개인의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그래서 개인에게 주어진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든지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는 전적으로 우리의 의식 상태에 달려있다 볼 수 있으며, 이 의식 상태란 바로 동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기에 관해 조금 더 알아보면 어떤 일이나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계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같은 일이라도 동기의 종류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동기는 고난과 시련에도 강인하게 버티게 할 힘을 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동기부여 요인의 예로서는 증명 목표나 성장 목표가 있는데, 이 두 개에 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증명 목표와 성장 목표에 관해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이모티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증명 목표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주변에 입증하는 것에 주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시험 성적 자체에 중점을 두는 그런 태도를 둘 수 있겠고요. 그에 반해 성장 목표에서는 자신의 지적 성장을 꾀하는 태도를 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예로서는 공부법에 관한 그 자체를 진지하게 이해하고자 하는 태도를 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렇다 보니 증명 목표에서는 다소 결과지향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에 반해 성장 목표에서는 과정지향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같은 어려운 난관에 대해서도 증명 목표에서는 노력보다는 이런 재능에 달려있다 여기기 때문에 편법이나 회피 등의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편법이란 예를 들면 시험 성적이라는 목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도 괜찮다라는 것으로서 심지어는 부정행위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예로 들 수 있겠고, 또한 회피란 본인의 능력보다 조금이나도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면 그것을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장 목표에서는 같은 어려운 난관에 대해서 노력하여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문제라도 어떤 목표와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상이하다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증명 목표와 성장 목표는 둘 다 필요한 요소이나, 그러나 그 성장 목표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지속적인 공부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대학교 공부의 특징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성장 목표가 대학 공부에 있어 어떻게 필요한지를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그런 차이점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이러한 대학 입시라는 하나의 목표만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유예하거나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대학교에서는 그렇지 않으며 자아실현, 학문 탐구, 인간관계 등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고등학교에서는 문제집 풀이나 지필고사라는 획일적 평가 방식에 근거했던 것에 비해 대학교에서는 실험, 참고문헌, 발표, 조과제 등 다양한 평가 방식을 가지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고등학교에서는 시험 성적으로만 실력을 증명하는 것에 그 주된 초점이 있었다면, 대학교에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자율적으로 자기 역량을 어떻게 성장시켰느냐에 더욱 초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다양해지고 자율성이 늘어나는 이런 대학 공부에서 기존의 경직된 공부법만으로는 힘들다고 볼 수 있겠고, 이럴 때일수록 성장 목표가 더욱 요구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공부법 자체를 배워야 하는 이유에 관해서 수영법을 예로 들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수영법을 먼저 예를 들면 아무것도 안 배우고 바로 물에 뛰어들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곧 물에 빠져 허우적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각종 영법들을 통해서 영법을 먼저 학습한 이후에 수영을 시도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부법이나 동기부여법에 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또한 수영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배우고 바로 공부를 하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곧 책더미에 빠져 허우적될 것임을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부법이나 동기부여법 또한 학습의 대상이며 영법과 같이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율의 필요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율이란 좀 생소한 단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흐트러지지 않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자기 통제, 첫째 자기 통제와 둘째 지속적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율이라는 단어는 오늘날 갑자기 중요해진 것이 아니라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부터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덕목으로 언제나 함께 있어 왔던 단어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고대 시대 때는 식량 확보라는 목표가 중시되었고, 그 목표를 위해서는 사냥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이 사냥법을 위해서는 활쏘기나 말타기 등의 기술을 연마해야 했고, 이런 연마를 위해서는 또한 기율을 통해 자기 통제와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동선수들을 보았을 때도 전혀 다르지 않을 말수가 있는데, 물론 그 형태가 정신적 기율이냐 신체적 기율이냐 등의 것은 조금 다를 수 있겠으나 본질적으로 자기 통제와 지속적 노력을 통해서 그런 운동 기록과 성과를 향상시키려는 목적은 똑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 언급했던 공부나 동기부여법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앞서의 사냥이나 운동선수의 예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흐트러지려는 자신과의 싸움이며,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율이라는 덕목이 반드시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기율이나 대학 생활 전반에 있어서의 차이점에 관해서 읽어봤던 책들 중에서 조금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몇 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칙센트 미하이 교수가 쓴 플로우라는 책이며, 이와 비슷한 논지의 책으로서 국내 저자가 쓴 황동문 박사의 몰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칼 뉴포트의 딥 워크라는 책이 있고요. 그리고 고영성 작가의 완벽한 공부법이라는 게 있는데 물론 네 권 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두 권은 앞에 두 권은 그 좀 기율이나 아니면 몰입에 관해서 주로 초점을 둔다면 뒤에 것은 공부 환경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나실 때 틈틈이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추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모두 마치겠으며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